네, 배열에 대한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제이슨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제이슨의 기본 개념은 이미 살펴봤어요. 키와 밸류의 쌍을 이루는 데이터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요 값의 종류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다 돼요. 넘버, 스트링, 불린,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아직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오브젝트의 또 다른 종류 중에 하나가 배열이 있죠. 배열을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값에 배열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값에 숫자, 문자열 뭐 이런 게 올 수 있고, 뭐 이름에 대괄호 열고 배열을 때려 박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배열의 원소에 접근할 때는 객체 이름 점 키값 웹 0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겠죠. 자, 아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종류 중에 오브젝트도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이슨 자체가 오브젝트의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배열을 만들듯이 제이슨 안에 제이슨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이슨 1이 있고 제이슨 2가 있을 때 새로운 제이슨을 만들면서 키에다가 첫 번째 제이슨을 갖다 놓고 또 두 번째 키에다가는 두 번째 제이슨을 갖다 넣으면 돼요. 자, 이런 식의 코드 나올 때 변수 이름 똑같은 거 생략하고 이 코드가 이 자리에 바로 가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정보를 계층화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예제에서는 컴팬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정의했는데 네임, 회사 이름, 신스, 설립연도, 디파트먼트, 그 회사의 부서. 부서가 한 개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 이름을 배열로 묶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이름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컴퍼니.name 혹은 컴퍼니의 키 이름을 배열처럼 써도 된다 그랬죠? 두 개의 차이가 없으니까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이거 컴퍼니의 since 요거는 키 이름으로 접근했는데 얘도 company.since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고요. 골고루 보여주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쓴 거지 뭐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어떤 거는 점으로 가고 어떤 건 배열로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기획팀에 접근할 때 company.department의 0번째, company.department의 1번째, company.department의 2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게 제이슨의 키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열 이름으로 접근하고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접근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쭈루룩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층 구조예요. 원을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구성 요소는 중점하고 반지름이죠. 중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에요. 근데 중점 같은 경우는 평면좌표라고 하면 X좌표, Y좌표가 있죠. 자, 그래서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데이터에다가 X하고 Y를 넣었어요. X좌표, Y좌표. 이게 중점이에요. 그리고 원을 의미하는 데이터는 중점 걸어주고 반지름 잡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좌표에 대해서 X좌표에 접근할 때는 서클 원점 센터. 센터는 얘잖아. 거기에서 X가 되는 거예요. 서클 원점 센터의 Y. 그리고 반지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럼 각각의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 자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투척해버려도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는 한 방에 정의한 케이스. 이건 그냥 문법이니까 작성 규칙을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배열하고 제이슨이 있을 때 얘네들이 서로 대통합을 이룹니다. 배열 원소로 제이슨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단 제이슨의 값으로 배열이 들어가는 경우는 봤죠. 배열의 원소로 제이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이슨 안에 어떤 배열이 들어있는데 그 배열 안에 또 원소가 제이슨인 경우도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그냥 쌓고 싶은 대로 쌓는 거예요. 그냥 기본 규칙만 지키면은 그냥 계속 쌓아 나갑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자, 객체가 있는데 일단은 바깥의 괄호 모양을 보면은 얘가 배열인지 제이슨인지 알 수 있죠. 중괄호로 시작하면은 제이슨이고요. 대괄호가 들어가면은 어레이예요. 배열. 자, 중괄호가 들어갔으니까 제이슨이에요. 그래서 키를 찍었어요. 근데 이 키에 있는 값이 배열이네? 근데 배열의 원소가 제이슨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0번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번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번째.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배열 원소의 제이슨은요, 서로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원소는 타입이 서로 달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키가 A, B가 있고 여기는 키가 C, D가 있고 여기는 E, F가 있고 이래도 상관이 없는데 관례상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배열을 한번 만들면 똑같은 데이터 타입밖에 못 넣는다 그랬죠. 그 관례상 배열의 원소로 들어가는 제이슨은 구조가 같아요. 이걸 전제로 깔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같다라는 거는 키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A, B, A, B 이렇게. 이런 구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목록 구조예요. 자, 스튜던트 1이 있고요. 스튜던트 2가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인 제이슨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학급을 구성하죠. 그래서 학급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정의하고 싶다면은 클래스룸 제이슨 열었어요. 이 학급의 학생 구성 요소 배열 열고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 여기에 뭐 부가 정보를 더 넣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죠. 뭐 반은 일반이다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클래스룸까지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복합 구조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룸.스튜던트라고 하면 배열이죠. 배열이니까 랭스 체크하면은 하나, 두 개니까 2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돌리는 거죠. 0번째 학생, i가 0일 때 클래스룸의 스튜던트의 0번째의 studno. 왜냐면 얘랑 얘가 키가 다 똑같으니까 0번째 studno, 0번째 그레이드, 0번째 네임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 1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요. 반복 끝나면 이제 i가 1이 되겠죠. 1번째 studno, 1번째 그레이드, 1번째 네임. 만약에 여기에 학번이 그냥 넘 학년을 레벨이라고 하고 네임 같은 경우는 뭐 학생의 네임이니까 stud 네임 이런 식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 만드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반복문 돌 때 i가 0번째일 때는 이게 성립이 되는데 1번째일 때는 키가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째인 거에 대해서 출력하면은 다 undefined가 나올 거예요. 없는 걸 출력하니까.
반복문 돌리려면 요 이름이 전부 똑같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야 돼. 안 그래도 문제 없다라는 건 출력해서 확인해봤죠. 데이터는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이 키가 서로 다르면 반복문 돌릴 때 전문용어로 개고생해요, 진짜.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컨텐츠의 목록형 구조입니다. 자, 포 5번문으로 돌려보면요. 이게 또 왜 이래? 자, 포 5분은 배열용이었어요. 자, 클래스룸.스튜던트를 걸면은 얘가 여기에 걸린 거죠. 그러면은 S가 스튜던트 1, 스튜던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SQ제너, S.grade, S.name이 되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의 데이터 구조 형식이에요. 자, 아까 만들었던 거 학생 1, 얘 여기다 직접 넣고 학생 2, 얘 여기다 이렇게 직접 넣고 이래도 아무 상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예제는 진짜 자료 구조 그렇게 정의해봤어요. 반복문 돌리는 거 아까 코드 재사용했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번엔 좀 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BBS, 보통 BBS라고 하면 게시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보는 게시판들이요. 게시판의 이름은 공지사항이고 전체 게시글 수는 4개고요. 게시판에 있는 글 항목들, 글 번호, 글 제목. 뭐 여기 더 들어간다면은 작성자 땡땡땡, 그 다음에 조회수, 그 다음에 작성 일시, 뭐 글 내용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늘어나면은 실습량이 너무 많으니까. 자, 게시판 이름은 bbs.title, 전체 게시물 수는 bbs.count. 그 다음에 이제 게시글의 항목을 탐색하기 위해서 bbs.item의 랭스만큼 반복 돌면서 아이템의 i번째의 글번호와 i번째의 제목. 마찬가지로 포 5부문도 한번 해봤어요. 자, 제이슨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쓰이냐면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지금 네트워크에서 그 네이버에 쓰이는 재료들 본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만 해도 벌써 제이슨 벌써 하나 있잖아요. 뭔가 이제 사이트 주소들이 이렇게 걸고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 주소들이 여기 메인에 걸려있는 이 쇼핑 사이트들 주소더라고요. 이거는 인증 여부를 제이슨 이렇게 표현해서 갖고 온 거고. 네, 요거는 지금 네이버 메인에 떠있는 쇼핑 상품들이네요. 프로덕트, 상품이잖아. 애드 타입, 뭐 클릭했을 때 넘어갈 URL이겠네. 이미지 URL은 메인 화면에 보여질 그림 주소. 이거는 상품 이름, 최소 가격. 뭐 이런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키값들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이거 변수 정한 사람 마음일 테니까. 대충 여기 있는 주소 복사해서 갖다 대보면 이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네이버 메인만 하더라도 여기 메인에 표시하고 싶은 컨텐츠들을 이렇게 제이슨으로 구성해서 갖고 있다고요. 백엔드가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제이슨 데이터를 생성해서 프론트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예제를 직접 보는 게 낫겠네요. 자, to라고 하는 이름의 제이슨이 있는데 키가 name과 age 두 개만 있어요. 여기서 이메일이라는 정보를 출력했어. 없죠? 지금 푸 안에 이메일이 없잖아요. 없는 거 출력했으니까 당연히 undefined가 떨어집니다. 없는 거에 접근하면 undefined예요. 자, 요 나이 값을 근데 이거부터 봅시다. 없는 걸 출력하면은 undefined인데 put.age에다가 20을 줬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이 20으로 바뀌는 거야. put.email에다가 뭐 이렇게 메일 주소를 줬어요. 없는 거에 대입했죠. 그 다음에 풀을 통째로 출력해 볼게요. 없는 값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때 만들어요. 없는 거에다 대입을 하면 그 순간 만듭니다. 그래서 에러가 아니라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내가 나이를 한 살 증가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next age를 이제 한 살 증가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여기서 오타가 난 거야. age를 2 대신에 a를 오타가 났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아까 없는 값 출력했으니까 undefined였죠. 거기에 1을 더하면은 연산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 next age는 nan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면은 nan이 되는 거야. 이름은 차라리 다행인데, 자, put.age를 20살로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상 없죠? 이상 없죠? 그래서 put.age 이렇게 출력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20세입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20세입니다 라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소한 오타가 하나 났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없는 값에다 대입을 했으니까 그 순간 새로운 값을 여기다 만들어 버린다고요. 근데 출력은 또 오타가 안 났어. 그러면 나 분명히 20살로 대입했는데 왜 자꾸 19살하고 나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소한 실수가 뉴스에 터지고 겁나 전국민적으로 욕먹고 그런 에러들이야. 사소하게 오타 하나 갖다 뭘 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규모가 좀 있는 회사면은 진짜 전국민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 돼요. 생각을 해봐. 어떤 어르신이 64살이었어. 1년이 지나서 65살로 바꿔야 돼. 근데 이게 오타가 나갖고 몇 년째 계속 64살이라고. 젊어지니까 좋겠네. 이분은 대신에 노인연금을 못 타요, 그러면.
그게 쌓이면 그게 한 달에 쌓이면 그럼 이거 나중에 개발자한테 구상권 들어가요. 오타 하나 나는 거 쉽게 보지 마세요. 이게 상용화되는 순간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뭐든지 돈 받고 일하면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 그쵸. 자, 요거예요. 푸점 이메일이라고 해놓고 출력하면은 그 순간 이메일을 만든다야.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빈 제이슨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넣고 싶은 거를 계속해서 줍줍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키의 이름을 value의 i로 정합니다. 그럼 value 0부터 value 9까지가 되겠죠? 자, 제이슨에 접근할 때 키 이름은 변수처럼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배열처럼 하면. 여기에 value 0부터 value 9에다가 i 곱하기 100을 계속 대입하고 있는데 애당초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돌면서 하나씩 계속 데이터를 늘려가는 게 되는 거죠. 처음엔 이거였는데 계속 늘려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확장도 가능해요. 네, 그 얘기고요. 연습 문제는 이따가 오후에 하면 되고, 자, 나머지 부분은 원래 처음에 수업할 때는 이제 수업 예정이 없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ES7 되면서 요 규칙들을 좀 많이 써먹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추가한 거라서 이거는 교환에 따로 정리는 안 돼 있어요. 자, 참조복사와 갑복사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거 좀 헷갈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원리를 설명을 못 드려요. 이거의 원리는 나중에 자바에서 설명할게요. 메모리 구조 얘기해야 되고, 사실은 요거의 원리가 그 포인터라고 하는 굉장히 흉측한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나중에 공부하는 게 정신 건강이 좋아. 내가 장담할게요. 포인터를 이제 궁금하시면 전공생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포인터 쉽냐고. 그러면 아마 그 자리에서 욕 안 하면 다행이야. 네, 그만큼 흉측한 애가 하나 있어요. 자, 일단은 일반적인 변수값의 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이거 원리를 다 설명을 해버려? 자, A에다가 100을 넣어요. B에다가 A 값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A는 100이 되고 B도 100이 되죠. 그 다음에 A를 1 증가시켜요. 그럼 A는 몇이야? 100이, B는 몇이야? 100이죠. 이걸 갑복사라고 해요. 근데 제이슨하고 배열은 규칙이 좀 달라요. 자, 요 얘기 나중에 잡아가서 또 할게요. 자, 우리 개강 초반에 제가 그 컴퓨터 용량 단위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그때 그 웨이퍼라고 하는 동그란 반도체 원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걸 만든다 그랬고, 그래서 컴퓨터에 장착하는 램 카드를 일부를 확장하면은 이제 이렇게 칸들이 나눠져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진수가 기록되기 위한.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램 A라고 코딩을 하면 컴퓨터는 자기 램 카드 안에 어디엔가 칸을 점유를 해요. 사실 이게 4칸이라고 그리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왜냐면 여기다 내가 숫자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안 하는데, 정수 타입의 데이터는 컴퓨터 메모리에서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메모리 크기는 자바감을 외워야 돼요. 아무튼 그냥 대충 한 요 정도, 그냥 적당히 칸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let A라고 선언하면은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 적당히 칸을 차지해, 지가. 그 다음에 A에다가 100이라고 대입을 하면은 요 칸에다가 100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진수로 기록을 하겠지. 그 다음에 또 코딩에서 let B라고 또 이렇게 만들면 어디엔가 임의로 이렇게 또 B가 저장될 공간을 점유를 하고 그 B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여긴 A라고 붙인 거고. 메모리상의 공간을 점유하는 게 변수거든요. 근데 B에다가 A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여기다 똑같이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버리면 여기 있는 값을 바꾸는 거지. 여기 있는 건 멀쩡히 있잖아. 이게 일반적인 변수고요. 이 상태를 값복사라고 해요. 근데 배열이나 제이스는 좀 달라. 자, let A 라고 해서 뭔가 아까처럼 숫자 값이 저장될 만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근데 거기에다가 A는 10, 20, 30, 40이라고 배열을 때려 박은 거야. 나는 숫자 값 하나밖에 저장할 공간을 점유를 안 했는데. 그럼 모자르잖아요. 그럼 얘가 다른 곳에다가 10, 20, 30, 40 이렇게 값을 따로 저장해 놓고 자, 엑셀 하시는 분 n에 여기가 10 요 칸을 엑셀에서 뭐라고 부르죠? n에 10이라고 불러요. 이 데이터들이 뭉쳐있는 곳에 가장 첫 번째 칸의 위치를 여기다 갖다 박아요. 그래서 A의 0번째라고 하는 거는 n의 10 위치로 가서 거기에서 0번째 값을 꺼냈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배열의 구조예요. 그래서 let B라고 선언해놓고 여기다가 A를 대입해버려. 그러면 어디엔가 또 B가 저장될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n의 10이라는 값을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의 0번째도 여기고 B의 0번째도 여기가 되는 거지. 이 상태가 돼서 A의 0번째에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버리면은 B의 0번째도 같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그 배열의 메모리 규칙이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이 규칙이 일반 변수부터 적용돼. 그래서 파이썬이 원래 깊게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 언어인데 날림으로 공부해요, 좀 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파이썬부터 공부하는 거 절대 반대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파이썬 수업 때는 이 얘기 절대 안 한다. 왜냐면 이 얘기하면 다음날 안 올 거 아니야. 자, 그 규칙이 제이슨도 마찬가지로 속합니다. 자, 유저에다가 네임은 리예요. 그리고 유저를 멤버에 복사했어요. 그럼 유저하고 멤버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멤버의 네임을 킴으로 바꾸고 유저와 네임을 같이 확인해 보면 두 개가 같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D1은 1, 2, 3이고 D2는 D1을 넣었어요. 그럼 똑같죠? 똑같죠? 자, D1을 각각 10씩 증가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D1과 D2를 같이 출력해보면 D2도 같이 바뀌어 있어요. 배열하고 제이슨의 특징이에요. 일반 숫자값, 논리값, 문자열은 원본하고 복사본이 있을 때 한쪽을 바꾸면 다른 쪽에 영향이 안 가요. 근데 배열하고 제이슨은 한쪽을 바꾸면 다른 쪽도 같이 바뀌어요. 이거를 참조한다라고 해서 참조복사라고 해요. 값복사하고 참조복사라는 용어는 되게 옛날 용어고요. 요즘 책들은 값복사는 깊은 복사,
참조 복사는 얕은 복사라고 부릅니다. 얕은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요. 그 딥카피, 그 다음에 또 얕은을 영어로 표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외국 서적 보면 딥카피, 무슨 카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열을 복사할 일이 있다면, 뭐, 게시물 퍼가요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남의 게시물 퍼왔는데 내가 수정하면 원본이 같이 바뀌는 꼴이에요, 지금. 말이 돼? 그래서 배열을 복사할 때 웬만하면 깊은 복사를 해야 돼요. 깊은 복사가 되는 거는 변수 값들을 직접 복사하는 거는 깊은 복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배열을 온전하게 복사하려면 원본하고 똑같은 길이를 갖는 빈 배열을 만든 다음에 원소를 하나씩 복사해야 돼. 이게 제대로 된 깊은 복사야. 이렇게 하고 나면 원본을 바꿨을 때 복사본에 영향이 안 가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자, 자바스크립트 내장 명령어입니다. 원본 배열점 슬라이스라고 호출하면 깊은 복사를 수행합니다. 배열도 객체라 그랬죠, 어제. 그러니까 배열 안에 이 랭스처럼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거를 살펴보지 않았을 뿐이야. 배열 안에 딸린 식구들 나중에 외우려고 그러면 솔직히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나도 아직도 다 못 외우고 있으니까. 그 딸린 식구 중에 우리는 여태까지 첫째 아들 랭스만 봤는데 이번에 둘째를 볼 거예요. 슬라이스입니다. 깊은 복사를 해줘요. 자, 지금 A2도 깊은 복사한 거죠. 이거는 하드코딩 방식이고요. 얘도 A3도 깊은 복사를 한 거죠. 얘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명령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A1, A2, A3가 전부 똑같겠죠, 여기까지. 똑같죠? 자, 깊은 복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A1에 대해서 0번째의 값을 바꾸면 나머지 두 개의 영향이 안 가요. 이렇게. 그렇죠? 제이슨도 마찬가지예요. 제이슨도 깊은 복사, 일단 ADR, CT와 구가 있어. 그럼 깊은 복사를 하려면 먼저 빈 제이슨을 만들고 포인 그러면은 요 키에 들어오는 거는 제이슨의 키 값이죠. 그래서 ADDR의 CT를 카피에 CT에다가 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카피는 비었죠? 70라인 보면. 비어있는 거에다가 그냥 비어있는 배열에 없는 키 값을 바로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고?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복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1차원적인 데이터일 때만 성립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1, 2,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은 키가 CT일 때는 값복사가 돼요. 문자열이니까. 근데 키가 9일 때는 제이슨이니까 또다시 참조복사가 발생해요. 이게 뎁스가 한두 끝도 없이 내려간다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함수에서 배울 때 그 순환과 탐색 알고리즘 마지막에 재기호출이라는 거거든요. 재기호출을 써야 돼요. 재기호출은 함수에서 배울 거예요. 그거 직접 구해달라 그러면 머리 좀 터져요. 그래서 object.assign copy ADDR을 copy2에 덮어 써라. 자바스크립트 내장 명령어입니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다음 단원 뒷부분에 재기함수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나라면 이거 한 줄 외우고 말어. 재기함수가 팩토리얼, 피보나치 수열 뭐 그런 걸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나라면 그거 이해하더니 저거 한 줄 외우고 말어 진짜.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따 오후에 한번 보세요. 피보나치 수열을 진짜 이제부터는 수학하고 떼놓을 수가 없어. 이거를 구현해야 돼. 이거 언제
이거 언제 써요? 제이슨의 특징은 뎁스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쇼핑몰 상품 카테고리 만들 때 쓰는 로직이에요. 상품 카테고리가 뎁스 제한이 없는 데들이 있어요. 특히 대형 쇼핑몰 같은데. 그런 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 로직을 써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깊은 복사, 참조 복사의 특징하고 배열의 깊은 복사는 슬라이스, 제이슨의 깊은 복사는 object.assign.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의 구조분해를 봤었는데 제이슨도 구조분해가 가능합니다. 특히 제이슨의 구조분해는 리액트 들어가면은 예제 파일 하나당 서너 번 이상 꼭 나와요. 그러니까 구조분해 문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자바스크립트 하는 동안 계속 강조할 거예요. 리액트 들어가면 또 엄청 강조할 거예요. 구조분해 문법. 정말 많이 써요. 자,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제이슨 안에 있는 A, B, C를 각각의 변수로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밖에 못해. 오브젝트.a를 x에 복사하고 오브젝트.b를 y에 복사해라. 이렇게밖에 못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선. 자, 중괄호 열고 배열의 구조분해는 배열 괄호가 대괄호였으니까 배열은 대괄호로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제이슨이니까 중괄호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A, B, C라고 걸면서 제이슨 객체를 통째로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1이 얘한테 복사되고 2가 얘한테 복사되고 3이 얘한테 복사돼요. 하나씩 분해하는 거예요. 배열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배열 원소 접근해 보면은 배열의 구조분해라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대괄호 열고 변수 하나씩 집어넣으면은 A는 100, B는 200, C는 300이에요. 자, 배열은 여기가 A, B, C건 X, Y, Z건 요 변수 이름을 만드는데 아무 제약이 없어요. 내 맘이야. 대신에 순서를 지켜줘야 돼. 제이슨의 구조분해는 이 변수 이름들과 제이슨의 키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짝을 맞춰서 찾아가. 대신에 순서는 막 섞여도 돼요. 그러면 A, B, C가 각각 1, 2, 3이 됩니다. 자, 배열에 대한 비구조문법. 요거는 이제 비교해보자고 한번 넣은 건데, ARR에 XY 넣으면은 XY는 각각 100, 200이 되죠. 배열은 변수 이름을 개발자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이슨은 키값과 변수 이름이 똑같아야 된다. 자, 여기 네임만 정의했죠? 그러면 네임에 해당하는 헬로 값만 추출한 거예요. 나머지 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네임에 보면은 취소선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취소선 무시하세요. 이게 그 ESLint가 타입스크립트 문법까지 검사해서 이걸 지금 타입스크립트 문법으로 오해해서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데이터에서 내가 height하고 weight라는 값을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변수 이름을 꼭 이걸로 쓰고 싶진 않아. 딴 걸로 쓰고 싶어. 그러면 원본 이름과 저장될 변수 이름. 이렇게. 그러면 height 값을 갖다가 h라는 변수에 복사하고요. weight를 갖다가 w라는 변수에 복사합니다. 그래서 h는 172, w는 85.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원본은 그대로 있어. 자, 얘는요. A1은 이렇게 복사하고 A2는 여기다 넣은 거죠. 점점점은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묶어서 rest b에다 담아요. 그래서 rest b를 확인해 보면은 나머지가 묶인 제이슨이 돼요. 규칙 배열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달면 오리진이 이거예요. 자, 중괄호를 달면서 다짜고짜 오리진 점점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이 전체를 얘한테 덮고 시작을 해요. 이게 갑복사를 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대로 덮고 시작을 해요. 여기에다가 없는 애를 끼겨 넣는 거야. 그러면 오리진을 싹 다 복사하고 젠더라는 새로운 값을 끼겨 넣게 됩니다.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배열도 뭐 콘스트 K는 10, 20, 30이 있을 때 콘스트 X는 K 라고 해놓고 콘솔.log X라고 하면은 이렇게 복사를 해요. 이게 참 갑복사를 시키는 가장 심플한 방법. 명령어 안 해오면. 자, 49라인에서는 없는 값을 걸었기 때문에 오리진을 그대로 갖다 덮어 쓰고 얘가 플러스 알파가 된 거야. 자, 근데 뉴데이터2는요. 오리진을 그냥 그대로 갖다 엎었어요. 이걸 갖다 그대로 엎었는데 에이지와 젠더를 추가했어요. 젠더는 없으니까 추가하면 돼. 근데 에이지는 있잖아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데이터2는 네임은 자바스크립트, 에이지는 30, 젠더는 F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 결과들 다 확인해 보시죠. 이거는 그냥 문법이에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10번은 요거보다 할 얘기가 조금 더 많아서 10번은 오후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다음 단어는 제가 지금 파일을 보내놓을게요. 이 7-1이 뭐지? 자, 8단원 파일 미리 보내놨고요.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